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로즈마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 로즈마리는 노지에서는 잘 자라요. 그리고 사시사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잘 자랍니다. 그리고 건조해도 잘 자라요. 그런데 집에 로즈마리를 키우신 분들을 잘 죽는 경우가 발생했죠.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은 로즈마리를 어떤 분이 키우다가 죽어가지고 버렸어요. 버렸는데 제가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로즈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로즈마리를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지 물은 당연히 줘야 되겠죠. 물론 이것을 삽목을 해서 키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도 향기가 엄청나게 납니다. 로즈마리를 잘 갈아 가지고 물에다가 끓이는 물에다 놓고 나중에 식사를 할 적에 특히 같은 경우 이제 빵 같은 데다 그런 거 드실 적에 살짝만 몇 방울만 이렇게 떨어쳐도 향이 대단히 좋습니다. 그런데 로즈마리는 왜 집에서 키우면 죽을까? 이게 궁금하시죠? 그 방법. 우리가 보통 나무를 키우실 때는 침엽수하고 화엽수가 이렇게 구분이 크게 되는데 침엽수를 잘 생각해 보세요. 이것도 하나의 침엽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소나무 밑에 가면 산수 같은 데 가면 소나무 밑에 가면 풀이 안 자라요. 그래서 매일 요즘 4월달 한식날이 다가오는데 그때 가면 조상님들 묘소나 그런 데 가면은 소나무가 있는 데는 이상하게 잔디가 잘 죽어요. 그 이유는 뭐냐? 소나무 잎에서 나오는 그 독한 성분이 잔디를 죽이게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잔디를 제마다 심다 해도 잔디가 죽는 이유는 소나무 밑에서 죽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? 그 소나무 잎이 떨어지면서 잔디에 그 독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산소 같은 데다가 잔디를 키우시는 분들은 절대 소나무를 키워서는 안 되고, 만약에 키우고 싶다 그럴 때는 그 갈치 같은 걸로 어떻게 될까요? 소나무를 긁어주면 됩니다. 잎을 마르기 전에 긁어주면 절대 소나무 밑에 있는 잔디도 죽지가 않습니다. 그렇다면 이 로즈마리는 크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향이 있죠. 얘가 이 밑에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아까우니까 여기다 그냥 넣죠. 이런 떨어진 잎을 넣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얘도 죽게 됩니다. 그래서 로즈마리를 키우신 분들은 절대 어떻게 된다? 잎을 잘라내고 이 위에다가 있던 잎을 화분 이 윗부분에다가 넣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. 그럼 제가 이걸 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사실상 다 말라가지고 거의 다 죽은 상태예요. 그냥 떨어지고 있어요. 그냥 술술술 다 떨어지고 있죠.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다 죽은 식물과 마찬가지죠. 그러면 이걸 제가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뿌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.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 부분을 쫙 꺼내 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뿌리를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어떻게 될까요? 물을 너무 많이 줬어요. 물을 너무 많이 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? 당연히 얘가 뿌리가 썩죠. 썩었기 때문에 이건 죽은 수 잘못생기면 다 죽었죠. 사실상 아직 모르니까 제가 이것을 이렇게 다 털어내겠습니다. 털어내고 잔뿌리도 다 털어내고 한 서너 시간 정도 제가 이것을 어떤 분인가 버린 건데 서너 시간 정도 내가 햇빛에 말렸다가 이거를 다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배수가 안 되는 거죠. 주 원인은 이것은 토양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보세요. 이런 배수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분도 축축하잖아요. 물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물이 떨어질 정도. 이러니 식물이 자랄 수가 없죠.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. 이것은 이 토양 자체도 그러고 이 배합토를 일정에 1인 물을 안 줬으면 관계없는데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절대 이렇게 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절대 중요한 것은 아니죠.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키우는 것처럼 이 물을 주는 물 주는 시기를 체크해주는 이런 측정기가 있어요. 이걸 1,000원, 2,000원 정도 되는데 이걸 사다 놓고 이제 붉은색, 파란 색깔 돼 있죠? 이 파란 색깔로 되는데 이 파란 색깔이 흰색으로 변하면 그때 물을 주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이런 나무에다가 이제 꽂아 놓고 있다가 나중에 저 색깔 변하는 거에 따라서 주면 되겠습니다.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죠.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잎은 이 자체적으로 여기다 놔서는 화분에다가 놓으면 거의 죽을 확률이
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, 이분이 버린 이유가 이렇게 딱 보니까 벌써 생존감이 없어 보니까 버린 것 같죠. 이 흙도 쓸 수가 없는 흙이 됐고, 그래서 토양도 일단은 제가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한테 죽을지 살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물론 모든 식물은 흙이 중요하죠. 흙에서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고, 또 물도 수분도 어느 시점에서 물을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? 식물이 자라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준다는 그 자체도 너무 잘못되고, 물론 배수가 되면 관계없어요. 배수가 되지 않는 이는 토지 이는 그 화분 토양을 누른다면 어떻게 될까요? 탕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? 화분을 분갈이를 할 적에 배수가 잘 돼야 된다. 그래서 물 주기 귀찮으셔가지고 어떻게 할까? 그냥 한꺼번에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절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란 얘기죠.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 화렵수 쪽은 물을 물로 많이 먹지만 화렵수는 어떻게 입에다도 물을 뿌려줘야 된다. 스프레이를 이용해서. 그리고 이런 침엽수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나오는 이 성분 때문에 이 자체 화분에 넣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? 나무가 죽습니다. 그래서 절대 이런 나무를 클 때 침엽수와 화렵수의 그 성분만 그만 잘 아셔도 충분히 가정에서 키울 수가 있죠. 이분 같은 경우는 버린 이유가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무에서 나오는 그 성분보다도 물을 너무 많이 이렇게 줬기 때문에 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나. 배수가 안 됐기 때문에. 오늘은 제가 로즈마리 키우는 방법을 보여드렸고, 다음에는 이 로즈마리가 과연 살지 안 살지, 살아날지 죽을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때 또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